자, 이 챕터 고의의 인식 대상 그리고 고의의 존재 시기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의의 인식 대상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출제가 잘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좀 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식 대상에 대한 문제를 공부하기 전에 고의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판단해 보고 인식 대상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고의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흔히 여러분들은 지적인 요소하고 의적인 요소만이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고의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의 요소다. 첫 번째, 지적인 요소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라는 것은 내가 A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 즉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적인 요소라는 것은 내가 A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내가 A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나의 행위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고의가 바로 정적인 고의입니다. 근데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하는 고의는, 이 정적인 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정적인 고의라는 것은 책임 단계에서 공부하는 위법성 인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판단하지 않고요. 구성요건 단계에서 공부를 하는 구성요건적 고의라는 것은 바로 이 지적인 요소하고 의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성요건적 고의입니다. 그럼 구성요건 단계를 일단 그려보면 어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알을 발사해서 A라는 사람을 죽였다. 그럼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주체가 될 것이고 A라는 사람이 객체가 될 것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총알을 발사하는 것이 행위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A라는 사람이 사망한 것이 결과 발생이 될 것이고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연관성이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가 바로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문제로서 고의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공부하는 고의는 지적인 요소하고 의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지적인 요소라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인 고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체, 내가 A를 총을 발사해서 죽이겠다.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을 내가 희망하는 것을 바로 의적인 고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객체에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인과관계라든지 결과 발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고의의 인식 대상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 주체에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라든지 객체, 행위, 인과관계, 결과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 나오면 모두 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책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범죄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처벌을 하기 위한 처벌 조건에 대한 문제들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련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행위라고만 되어 있지만 행위 태양이라든지 행위 상황에 대한 문제들도 모두 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330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항상 야간이라는 행위 상황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러한 야간이라는 행위 상황 자체도 조문 자체에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역시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행위 상황 자체도 조문 자체에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이 되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위헌범에 있어서 위험 자체를 과연 고의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위헌범에는 추상적 위헌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헌범으로 나누어집니다. 추상적 위헌범은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필요 없고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 위태함만 있으면 그로써 기수가 성립돼 버리는 범죄를 우리는 추상적 위헌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 위헌범이라는 것은 실행의 착수 단계에 나아가서 그냥 위험만 발생했을 때 기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험 자체가 어떠한 위험이어야 되냐면 바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게 되었을 때 기수가 성립되는 범죄를 우리는 구체적 위헌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문이 방아죄 가시면 16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건조물 방아죄 같은 경우에는 조문 자체에 공공의 위험을 발생해야 된다라고 조문 자체에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 위헌범에 있어서 공공의 위험이라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헌범 중에서도 구체적 위헌범에서 말하는 공공의 위험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겠지만 추상적 위헌범에서 말하는 위험 자체는 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추상적 위헌범에서 말하는 위험은 조문 자체에 기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험 인식 대상이 아니고, 공공의 위험 같은 경우는 조문 자체에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의의 인식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처벌 조건, 책임에 관련된 문제, 위법성에 관련된 문제들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관련된 유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면 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행사를 목적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목적 역시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만 있으면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죠. 하지만 목적범 같은 경우에는 고의 이외에 행사할 목적이라든지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라든지 제적을 면할 목적이라든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범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 목적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을 해두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목적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바꾸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입니다. 250조 2항에서 말하는 존속살해죄는 보통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을 죽여야 되죠. 따라서 객체 자체가 누구다? 직계존속이다. 따라서 직계존속은 객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련된 문제들이겠죠. 따라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옳은 지문. 세 번째 가겠습니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죄 행위의 대상, 즉 객체를 말하는 거죠. 객체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옳은 지문. 명예훼손죄하고 밑에 있는 야주절, 행위 상황에 대한 문제로 가겠습니다. 행위 상황 자체도 조문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고, 야주절에서 말하는 야간이라는 행위 상황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모두 다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뢰죄 가보겠습니다. 129조 1항을 가보시면 수뢰죄에 대한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중재인에 관련된 문제, 주체에 관련된 것들도 역시 고의의 인식 대상이죠. 따라서 옳은 지문. 다만 밑에 있는 사전수뢰죄에 대한 문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수뢰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129조 2항 등에 대한 문제에 따라서 공무원이 된 때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수뢰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이 된 때란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처벌 조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일 끝에 가시면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기 소유 일반 물건이라든지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죄는 추상적 위헌범이 아니라 구체적 위헌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위헌범에 있어서의 공공의 위험은 조문 자체에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다 아니다? 요소다. 따라서 인식 대상이다. 옳은 지문. 인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친족 상돌에 대한 문제. 328조 판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328조 1항, 2항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에는 처벌 조건에 대한 문제, 정확하게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친족 상돌에 대한 문제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문을 읽어보시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친족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옳은 지문 끊으시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된다. 인식할 필요는 없다. 왜? 친족 상도례는 처벌 조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바꾸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문제로 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결과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알을 발사해서 내가 A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 가중범에서 말하는 중앙 결과 발생이라는 것은 고의를 통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실행위를 통해서 중앙 결과 발생이 일어났을 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결과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고요, 가실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 중간에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앙 결과 또는 추상적 위험범에서 말하는 위험이란 것들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인식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필적 고의하고 인식 있는 가실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고의의 본질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학설로 나누어집니다. 고의의 본질에는 인식설이라는 학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설이라는 학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충설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인식설이라는 학설은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이 객체 등을 인식만 하게 되면 고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바로 인식설이고, 의사설이라는 것은 객체 등을 인식만 하는 것 가지고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요.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게 되었을 때, 즉 인식과 의욕까지 구비하게 되었을 때 고의가 있다고 보자는 것이 바로 의사설이고,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절충설에 따르게 되면 고의라는 것은 객체 등을 인식하고 결과 발생을 확정적으로 의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결과 발생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겠다, 감내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바로 절충설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용인설, 감수설, 다른 말로 내심의 의사로서 미필적 고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식설에 따르게 되면 인식조차 없는 가실, 이 부분을 우리는 인식조차 없는 가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고의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의는 아니지만 인식 자체는 있는 가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식은 있는 가실이다. 그럼 미필적 고의는 당연히 객체 등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인식이 있는 가실 같은 경우는 인식은 있지만 고의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미필적 고의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결과 발생을 확정적으로 의욕할 필요는 없고 내심의 의사로서 감내,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 판례 입장. 인식설에 따르게 되면 인식 자체가 없는 가실은 처음부터 인식을 할 필요가 없고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이 있는 가실 같은 경우는 고의는 아니겠지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은 해야 됩니다. 그럼 지문을 가보시면 미필적 고의하고 인식 있는 가실 모두 구성 요건적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의의 존재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고의의 존재 시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챕터 뒷부분에서 원장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원장에 있어서의 처벌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존재 시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성요건적 고의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구체성과 확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실행에 착수를 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의사만이 바로 고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시점을 실행의 착수 시점으로 잡는다면 내가 총알을 발사할 당시에 A를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고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총알을 발사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고의를 우리는 사전고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가지게 되는 고의를 우리는 사후고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정고의라든지 사후고의는 행위 당시에 가지고 있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없고요. 경우에 따라선 가실범에 대한 문제만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행위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것만 바로 구성요건적 고의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행위, 고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행위, 고의, 동시 존재의 원칙. 다른 말로 행위, 책임, 동시 존재의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나중에 더 나아가서 세부적인 부분은 원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 행위, 고의, 동시 존재 원칙, 행위를 할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것만이 구성요건적 고의에 해당이 된다. 그럼 지문 가보겠습니다. 고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된다. 끊으시고 옳은 지문. 따라서 사정고의나 사후고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아닙니다. 사정고의나 사후고의는 행위 당시에 가지고 있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고의로 판단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 가실범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나와야지만 옳은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 유제 같은 경우에도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검찰직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부합설, 사실의 착오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